이 정서 발달 자체가 사실 학습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인으로 많이 보고 또 정서와 창의성 이런 거에 대한 연관성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뭔가 물어볼 때 눈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두뇌 스트레스와 집중력 그리고 두뇌 활성도가 모두 높고 강하게 나와 있어요. 눈물이 아니고 통합적인 사고로 자신의 의견을 또 내고 그리고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 셀럽 금쪽 같은 우리 아이 브레인 컨설팅 3부입니다. 지난 2부에서 코로나 이후의 학습 문제로 컨설팅 요청을 해온 우리 현우 이야기 가지고 브레인 컨설팅을 해봤는데요. 3부에서는 어떤 사례 가지고 오셨나요? 네, 3부는 코로나 이후로 사실 가장 컨설팅 요청이 많은 사례입니다. 정서 조절에 관련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미연이 아빠입니다. 미연이는 저를 닮아서 섬세하고 꼼꼼한 아이예요. 워낙 섬세한 탓인지 눈물이 너무 많습니다. TV를 보다가 밥을 먹다가 잘 놀다가 제가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눈물로 대답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기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친구도 잘 못 사귀는데 코로나로 학교를 못 가다 보니 그나마 있던 몇몇 친구들과도 못 만나고 있어요.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더 심해서 다락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이제 곧 5학년이 될 텐데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에요. 지금 요즘에 팬데믹 시기에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친구 얘기를 살짝 들으니까 이 신체 정서 인지의 이 균형에서 그 신체적 에너지의 균형이 떨어졌을 경우에 안쪽으로 오히려 파고드는 경우가 있고 이게 넘쳐나면 사실은 또 오히려 밖으로 표출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친구의 이 뇌에 대한 상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4학년 시기가 정서의 반응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아이가 힘들어하고 하는데 사연만 봐도 아버님께서 주신 사연만 봐도 미연이가 자기 표현을 힘들어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서하고 학습을 사실 동떨어지게 많이 봤었는데 지금의 많은 뇌과학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 정서 발달 자체가 사실 학습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인으로 많이 보고 또 정서와 창의성 이런 거에 대한 연관성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 체크리스트, 부모가 바라보는 이 아이 행동 체크리스트가 오히려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체크가 됐나요? 네, 미연이 아버님께서 체크하신 내용을 보면 감정 표현과 조절 능력, 그리고 사회성 발달,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방식 및 관리 능력에 관련된 내용에 많은 문제를 느끼고 계시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어요. 이제 지표를 보면 눈에 띄게 활성화된 부분이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이고요. 그리고 목표 실행과 동기부여 능력도 미연이는 좋은 편입니다. 반면에 우리 미연이가 스트레스 해소 방식 및 관리 능력이 약하게 나왔는데요. 미연이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것으로 성향이 파악됐습니다. 건강한 해소 방식은 아니죠. 10대 아동 청소년 대다수가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정서뇌가 예민하게 발달하는 시기에 자극적인 컨텐츠를 무분별하게 접하면 상황 판단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연이는 감정 표현과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하게 나왔고 약한 원인을 보면 질문이 주어졌을 때 내가 답변을 하면 이게 혹시 답이 아닐까 봐 그리고 혼날까 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방어하는 방식으로 눈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미연이는 뭔가를 행동하고 나서 내가 해냈다. 그런 해냈다라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느낄 만한 경험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성 및 친구 관계 부분에서도 약한 지표가 나타났는데 이 또한 부모님이나 친구 관계에서 의사 표현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잘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정적인 안 좋은 기억들이 사실 자리 잡아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원래 성향 자체가 또 내성적인 친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향이 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에서는 오히려 되게 깊게 이제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성향과 사회성은 다른 것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는 근데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의 기질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실제 이 미연이의 뇌파인지 테스트가 궁금해지는데 네.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 미연이가 이제 이렇게 습관이 자리 잡은 원인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뇌파 인지 테스트를 해봤고요. 미연이의 경우는 두뇌 활용 능력이 상위 42.9%입니다. 미연이의 뇌파 지표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앞에서 아이 행동 체크리스트에서 반복된 행동 패턴이 지표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점이 되게 특별합니다. 미연이의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면 문제 해결 성향에서 좌뇌가 많이 우세하게 나왔어요. 특히 기억력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기억력 테스트는 화면에 도형이 잠시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도형이 아까 사라진 도형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알아보는 테스트인데 도형을 그림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도형의 생김새를 언어로 기억해서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우리 미연이가.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판단하는 속도가 느려졌고요. 그 느림이 두뇌 활용 능력이 약해진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뇌 스트레스와 집중력 그리고 두뇌 활성도가 모두 높고 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정서랑 같이 관련이 있는데 미연이는 문제 하나하나를 푸는데 너무 힘을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압박감도 너무 많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미연이 같은 경우는 긴장감을 좀 풀어주고 이완이 되면 기억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명상 훈련을 통해서 이완이 조금 필요한 친구네요. 네, 꼭 명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연이의 학습 체력 테스트를 통해서 미연이가 더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미연이는 전체적으로 신체 점수를 보면 양호해요. 근데 약함에 가까운 양호라서요. 개선이 조금 필요합니다. 미연이는 이제 곧 5학년이 될 거고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운동 지속 능력과 운동 조절 능력이 우수한 수준인 16점 이상으로 가는 게 꼭 필요해요. 앞서서 아이 행동 체크리스트를 그리고 뇌파 테스트를 비교해서 보면 우리 미연이가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뭔가 물어볼 때 눈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필요 이상으로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몸의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 학습 체력 테스트에서 나타났어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신체적인 기본 지수는 낮은 편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신체적인 조절 능력까지 이렇게 조금 더 업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전에야 이제 지덕체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이제 체덕지가 맞기 때문에 네. 이 친구는 조금만 더 그런 신체 조절 능력까지 높여주면 여러 가지 부분이 충분히 개선될 거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분석을 해 주셨나요? 네, 우리 미연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스스로 해내고 그다음에 잘했을 때 주변에 칭찬이 쌓이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 충분히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길 수 있는 아이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이 조금 약한 편이어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혼자 있기를 선택하거나 울거나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미연이는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한 훈련, 그리고 적절한 이완이 꼭 필요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고학년 학습을 따라가려면 신체 활용 지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 발달과 신체 발달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골든 에이지이니 이 시기를 넘기지 말고 적기에 발달을 시켜서 더 이상 우리 미연이가 눈물이 아니고 통합적인 사고로 자신의 의견을 또 내고 그리고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브레인 컨설팅에서는 미연이에게 뇌파 조절 훈련 그리고 두뇌 이완 훈련, 두뇌 역량 강화 훈련을 제안 드렸습니다.
미연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네. 미연이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6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브레인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브레인 컨설팅을 받은 지 6개월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연이랑 집에서 꾸준히 선생님이 알려주신 웃음, 이완, 에너지 느끼기 같은 명상 훈련을 했는데요. 미연이가 부끄러워해서 저도 같이 하면서 미연이와 많이 친해졌어요. 미연이의 얼굴이 매일매일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제 얼굴도 같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것만으로 저는 참 좋았는데 이제는 미연이가 아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막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거실이 좋아서인지 다락방에도 잘 안 올라가네요. 다락방은 미연이만의 공간이라 인정하고 저도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학교에서는 친한 친구도 생기고 저와 아내의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나 잘 웃는 아이를 제가 울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네, 정말 행복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2부와 3부에 걸쳐 2가지 사례와 컨설팅까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동 청소년 컨설팅 전문가로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지원은 칭찬과 격려라고 했는데요. 칭찬과 격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많은 도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팬데믹으로 인한 가족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 또 학부모님들의 궁금증, 브레인 컨설팅을 통해서 사례별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방송 보시고 이 컨설팅과 뇌, 그리고 뇌교육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셀럽 분들에게 질문해 주시면은 브레인 미디어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방송 주제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